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6장을 다 마무리했죠. 그죠? 6장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론적으로 7장에서 우리가 이제 웹에 대한 색상이라든지 그리고 백그라운드 관련된 설정 부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그죠? 이론적으로. 이 이론적으로 살펴봤던 방법에서 우리가 뭐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리핏, 그리고 백그라운드 포지션, 뭐 어태치먼트, 그리고 사이즈 이것을 모두 아우르는 백그라운드 속성까지 우리가 쭉 한번 이해를 해봤죠. 그리고 색상에 대한 표기법도 한번 우리가 해봤어요. 자, 그래서 한번 먼저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7장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색상, 그리고 배경색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배경색 스타일,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하나 만들었다라고 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맞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렇게 적었을 텐데. 색상과 배경, 그죠? 스타일, 그죠? 이렇게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1차적으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기에서 자,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우리는 컨트롤 N을 누르면 되죠. 그래서 다른 파일들은 다 지울게요. 다른 파일 닫기를 클릭을 하시고 요 놈만 해놓고 자, 컨트롤 S를 눌러서 자, 색상, 배경 스타일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먼저 자, EX 01.html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하고 탭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색상 웹의 색상 표기법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그냥 h1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id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는 뭐 텍스트 1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뭐 헬로우라고 할까요? 아이고. 자, 헬로우 월드 이렇게 월드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를 복사를 해서 아이디는 고유한 값이 되어야 되기에 자, 이렇게 바꿔 주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봐야 여러분들도 실행을 컨트롤 알트 P를 눌러봐야 그냥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125%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색상을 넣는 그 방법을 이론적으로도 배웠고 앞에서도 이미 몇 개를 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눈에 좀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자, 스타일 태그를 우리가 스타일 맞죠? 예, 스타일 태그를 이렇게 하고 자, 바디 부분에다가 그 전체 색상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체 색상의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는 상속 안 됩니다. 아시죠? 바디 하고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샵 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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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니까 약간 배경색이 16진수로 돼서 자, 요 색상이 지금 제가 그게 지금 요렇게 갖다 대니까 색상이 나오죠. 그죠? 요거는 제가 그거를 설치를 안 해서 그래요. 플러그인을.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본 결과가 지금 요렇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런 색깔인데 이거에 분명히 하위 태그임에도 하위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상속이 됐더라면 여기에 아무런 글자도 나타나면 안 되죠. 맞나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좀 기재를 좀 할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관련된 속성들이죠. 백그라운드 관련 속성들은 자식, 그러니까 하위 선택자, 하위 요소라고 합시다. 하위 요소에게 상속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글꼴 관련, 텍스트 관련들은 상속이 됐었죠. 그죠? 자, 요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아이디 선택자, 샵 해서, 텍스트 1 해서, 여기다가는 색상을 줄 건데, 이번에는, 컬러를 이렇게 줄 건데, 이번에 RGB 함수를 이용을 해보죠. 그래서, G, B 함수를 해서 여기에는 0에서 255 사이에 값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55하고 255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흰색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리고 빵을 줬다면 얘는 검정색이 표식이 되죠. 다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5, 자, 255 이렇게 줬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놈은 흰색을 표식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는 RGB 함수를 써서 RGB 함수를 사용하여 흰색을 적용함 이렇게 만들어 두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이거 복사하시면 되겠죠. 그죠?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 붙여놓고 텍스트 2에다가 이번에는 컬러를 주는데 RGB 함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알파 값을 우리가 더 붙일게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면 동일하게 나오죠. 동일하게. 그죠?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기본값이 뭐라는 뜻이에요? 그죠? 1.0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파 값을 줘가지고 투명도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0.7 정도 한번 줘볼까요? 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확인해 보니까 자, 요렇게 키워볼게요. 이건 완전 흰색인데 이거는 약간 투명도가 낮아지면서 한 0.5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 눈에 잘 들어오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보면 자, 많이 흐려졌다.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죠? 이게 바로 RGBA를 사용을 하여 흰색을 몇 프로? 흰색을 약 한 0.5%의 투명도를 가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자,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RGB하고 그리고 16진수를 위해서 저렇게 한번 해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냥 칼라를 221개인가 뭐 그 값을 직접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 옐로우를 이렇게 우리가 넣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색상명을 줘서, 그죠? 자, 그죠? 색상명, 그죠? 네, 색상명을 사용하여 노란색, 그죠? 노란색을 적용시켰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게 이 부분이고 16진수를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H2가 아니라 3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보니까 아하, 이놈은 이제 옐로우가 됐고, 맞나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HSL도 있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잘 안 써가지고
예, 그냥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예제는요. 그래서 이번 예제는요, 우리가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 컨트롤 S 해서, 자, 배경 7장 선택하시고, EX0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배경색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서 먼저 우리가 내용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div라고 이제 우리가 영역을 좀 분할을 좀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H1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자바 언어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p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바 언어는 뭐 예를 들어 C 뿔뿔 그죠? C 플러스 언어의 객체지향 개념의 뭐라고 하죠? 객체지향 개념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을 하면서 좀 더 메모리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객체 지향 언어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었다면 아시다시피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 자, 요거 좀 줄일게요. 자, 요렇게 됐어요. 그죠? 자, 요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요렇게 좀 더 크게 하면 요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게 자, 이게 바로 라인 하이츠가 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지금 H1이랑 P 태그는 이 영역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통상 쌓이죠. 박스처럼. 그래서 박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이제 배경색을 한번 지정을 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여기에다가 스타일을 주도록 하죠. 스타일을 주고 여기에다가 바디에다가 먼저 깔게요. 이렇게 깔아가지고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여기 있다. 그죠? 이건 상속 안 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샵 해서 00 94 해서 FF 했으면 파란색 계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문서 전체의 배경색이 되면 상속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자, 요렇게 됐어요.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지금 요렇게 나왔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하니까 너무 좀 밋밋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div 태그만 상속 안 되니까 div 태그만 우리가 색상을 좀 다르게 또 줄라 그러면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대로 또 쓰시면 돼요. div만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는 나는 예를 들어서 그냥 화이트라고 주도록 하죠. 화이트 줬고요. 그럼 이거는 배경색인데 어디 영역의 배경색입니까? 그죠? div 영역의 배경색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봅니다. 해보니까, 요렇게. 이게 지금 현재 div더라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 다음에 이 div가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div에서 제가 배경색을 이렇게 잡고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 바디 태그의 기준으로 해서 너비를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하죠. 위드스 해서 90% 정도로 이렇게 줬다고 치죠. 그러면 얘는 너비인데 바디 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너비입니다. 바디가 커졌다. 그러면 이렇게 더 넓어졌고 줄어들었다. 좁아지죠. 다시 여기서 제가 더 좁으면 자 아무리 좁아지더라도 자 요거는 90%를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그죠? 자 요런 형태로 더 커지면 이렇게 되고 맞나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런 식으로 해도 자 이거는 90%는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죠? 안 그랬으면 만약에 이게 픽셀로 가져갔더라면 이거는 얘기는 달라지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얘를 500픽셀로 이렇게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500픽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고정이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작아지면 잘려버려요. 그죠? 커지면 커져도 안 커지고 이렇게 되는 개념이 바로 픽셀하고 퍼센트의 차이다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잘 확인을 해본 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바디 영역, 즉 부모 요소죠. 부모 요소의 영역의 90%를 상대적으로 영역의 상대적인 90%를 너비로 지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자, 요거를 그럼 좀 자를까요? 예, 좀 잘라가지고 위에다가 넣어야 되겠네요.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딩을 좀 줄게요. 패딩 안쪽 여백 패딩. 왜냐하면 좀 이따가 뭔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패딩은 한 15픽셀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보더 테두리를 좀 주려고 해요. 그래서 1픽셀 주고 솔리드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블루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1픽셀에 테두리가 잡혀져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미리 한번 보죠. 나중에 어차피 이제 박스 모델 하면서 뭐 이런 거 설명을 할 텐데 이거를 우리가 F12번을 한번 눌러 보시면 여기에 좀 키울게요.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스타일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바디고 근데 중요한 건 요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 갔죠? 이 바디 말고 div 태그 안에 우리가 div 태그 안에 여기에 p 태그가 있고 h1 태그가 있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div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제가 이게 지금 컨텐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패딩을 제가 15픽셀을 줬잖아요. 그럼 요게 지금 뭐예요? 여기 지금 녹색 색깔로 개통으로 이렇게 나오는 요 영역이 지금 패딩을 안쪽 여백을 이렇게 먹었다라는 거죠. 이 div 영역에서 안쪽 여백이죠. 요걸 아시고 그 다음에 패딩이 끝나고 나서 이 패딩 밖에 요게 지금 보더가 1픽셀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마진이 이렇게 바디를 기준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브라우저가 알아서 해석을 해서 잡아준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가 박스 모델이나 뭐 이런 거에 들어가면 이제 뒤에도 나오니까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우리가 패딩, 안쪽 여백, 그리고 너비, 그리고 이제 뭐죠? 이거 테두리까지 우리가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p 태그에다가 우리가 라인 하이츠를 줘서 얘를 한 30픽셀로 줘도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 라인 하이츠를 그냥 우리는 M자 기준으로 해서 예 그래서 1.02M이나 혹은 1.32M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죠. 어떻게 되는지 자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자, 요 사이가 지금 1.32M이 되는 거고 이게
근데 이거는 자 보시면 이렇게 어디 갔나요? 왜 안 되나요?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여도 계속 1.3 EM을 유지하고 그죠? 근데 픽셀을 줘도 이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인 간의 거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우리가 텍스트 관련 스타일에서 한번 해봤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백그라운드 컬러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좀 더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문장을 더 넣었다고 치죠. 그러면 좀 더 커지겠죠. 그죠?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영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백그라운드 클립이라는 거에서 이제 보더 박스냐, 패딩 박스냐, 그리고 컨텐트 박스냐라는 그 값에 따라서 이 색상이 우리가 다르게 한번 주려고 합니다.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컨트롤 N 눌러주시고 컨트롤 S 해서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EX03이 되겠죠. 자, 그래서 EX03은 이걸 그대로 복사해 옵니다. EX02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 넣죠. 붙여 넣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경색 아까 다시 1이었죠. 그죠? 배경색 다시 1로 할게요. 예, 하고, 자, 이거는 다시 2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백그라운드 클립을 이용을 해서 무언가를 줄 거기 때문에 자 div 태그는 아니 자 이거는 뺄게요. 바디 태그는 빼고 그 다음에 p 태그도 뭐 뺄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서도 뭐 위드스나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빼도록 하죠. 그리고 일단은 백그라운드 컬러도 일단 여기 뺄 거고요. 그래서 div 영역으로 제가 한 3개를 만들어서 차이점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지우고요. 그리고 p 태그만 하나 딸랑 남겨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클래스 선택자를 이번에 한번 써볼게요. BG 뭐 이거는 뭐죠? 이거는 보더 아니 그냥 박스라고 할게요. 박스 형태라고 주면 되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2개를 더 만들면 되죠. 하나 둘 이렇게 했고 한 놈은 박스 한 놈은 이것도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박스 1이라고 할게요. 박스 1 그리고 얘는 박스 2 박스 3 이렇게 왜 자꾸 바보같이 이렇게 하죠? 그냥 박스 3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그죠? 자 요렇게 3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요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맞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이해하시죠? 그죠?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색상을 입혀 볼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div 영역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div의 영역을 width를 일단 300으로 정확하게 이거는 맞춰 볼게요.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패딩을 우리가 35 뭐 한 40 정도 줄까요? 40 픽셀을 주고 그죠? 40 픽셀 주고 이거 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보더를 줍니다. 그래서 5픽셀 정도 해서 이번에는 솔리드 실선이 아니고 점선으로 다티드입니다. 점선은 다티드 그리고 샵 하고 둘둘둘 이렇게 줬습니다. 무슨 색깔인고 가보니 이것도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러한 색깔이 되네요. 근데 이것도 보더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블루로 주도록 할게요.
그게 레드가 낫겠네요. 레드를 넣어야 우리가 눈에 확 띄니까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제 줄 건데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여기다가 스카이 블루를 좀 줄게요. 아니면 스카이 블루가 낫겠죠. 예,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마진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검사 부분에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마진 바텀을 줘서 여기에다가 20 픽셀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결과를 이렇게 보면 아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예요? 색상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보더 박스 패턴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왜? 그게 기본값이니까 백그라운드 클립에서. 그러면 이 색상을 우리가 한번 변경을 각각 한번 시켜 보도록 하죠. 그래서 .bg1에 bg가 아니죠. 박스1이죠. 박스1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 백그라운드 해서 클립이 있죠. 그죠? 그래서 클립은 두 가지,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보더 박스를 하면 이거는 변형이 없을 거예요. 없죠. 여기에는 그죠? 새로 고침을 해도 변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기본값으로 보더 박스가 기본값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백그라운드 클립의 속성 중에서 백그라운드 클립 속성의 기본값은 뭐라고요? 보더 박스가 되겠다 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박스 2를 넣고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클립을 보더 박스로 넣지 아니하고 어떤 게 있었어요? 예, 여기서 해보면 이번에는 패딩 박스를 한번 줘보죠. 안쪽 여백을 줬단 말이죠. 그죠? 안쪽 여백을 여기 아이고 40픽셀을 우리가 줘놨기 때문에 이 영역을 이 영역까지만 해서 이제 보일 겁니다. 실제 눈으로 한번 보시죠. 보면 자 여기에서 제가 그거를 박스 2 백그라운드 클립 박스 2를 했고 3를 했는데요. 왜 색상이 안 먹죠? 백그라운드 했고 마진 바텀 했고 패딩을 분명히 줬는데 그죠? div 되고 됐네요.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다시 한번 시켜볼게요. 제가 됐는데 잘 못 봤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좀 키울게요. 제가 이게 이제 패딩이 지금 여기는 다 여기까지 들어가 있죠. 근데 좀 더 키워보면 자 여기에 지금 안에 마진이 패딩이 40픽셀 이만큼 먹었다는 건데 이거 좀 더 키워볼까요? 어디 갔나요? 패딩을 40픽셀로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100픽셀을 줬다고 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더 축소가 된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키우면 왜 이렇게 근데 크게 차이가 안 날까요? 이 패딩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됐죠? 이 닷띠들을 했고 마진 바텀을 20픽셀 좀 이상합니다. 그죠? 일단 근데 틀리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하고요. 잠깐만요. 요거를 한 개 더 만들어 가지고 백그라운드 클립을 백그라운드를 패딩 박스를 줬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3을 주고 컨텐트 박스를 한번 주도록 하죠. 그래서 컨텐트는 내용이 있는 영역만 표식이 되게끔 하는 거니까 한번 봅니다. 보니까 자 요렇게 잘려서 잘 나오는데 이놈은 검사를 한번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검사했어요. 검사를 하고 자 요렇게 되었을 때 자 요렇게 div가 요렇게 있는데 이놈은 지금 보시면 p 태그가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서 그죠? 텍스트로
내가 지금 잠깐만요. 클래스 샵 이게 EX03 아닌가요? 맞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좀 땡길게요. 보면 자, 우리가 지금 패딩을 여기에서는 패딩이 이게 아니죠. 요거죠. 진짜 요거죠, 요거. 그래서 HTML이고 요렇게 하고 p 태그를 잠깐 줄이고 자, 요 놈인데 div를 제가 크게 잡았나요? 아닌데 div 제대로 잡혔는데요, 그죠? 자, 요렇게 되었을 때 요 놈은 지금 딱 클릭을 하면 요 놈이 지금 div 요 놈이죠, 그죠? 요 놈을 딱 잡았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자, 보더 5픽셀 들어갔고 패딩 40픽셀 들어갔어요, 그죠? 패딩이 40픽셀이 이렇게 안쪽 여백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보더 말고 패딩 박스는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군요. 컨텐츠까지 가는 게 아니고 패딩은 우리가 아무리 크게 주더라도 이 안쪽으로 여백만 더 먹어버리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패딩 박스를 주게 되면 보더 라인만 보더 박스로 지정된 이 부분만 배경색을 더 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딱 클릭을 한번 해보면 자, 요렇게 40픽셀 먹었는데 이까지도 지금 색상은 먹지만 얘는 보더는 지금 색상이 백그라운드가 들어가지 않았죠, 그죠? 그러나 컨텐트 박스인 div 얘는 어때요? 패딩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패딩까지도 색상을 안 주고 안에 있는 내용, 즉 p 태그에 있는 내용에만 이 색상을 백그라운드를 적용을 시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보더 박스와 보더 박스하고 그리고 패딩 박스 그리고 컨텐트 박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딩 박스는 말 그대로 패딩까지만 패딩 박스는 이 값은 그죠? 보더를 제외한 곳을 적용시키는 부분이 될 거고요. 얘는 이제 컨텐트 박스는 내용적인 부분, 그죠? 그래서 얘는 이 값은 뭡니까? 보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패딩, 그죠? 이런 것을 패딩을 제외한 실제 컨텐츠의 내용에만 적용을 시킨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나요? 예, 요게 이제 보더 박스와 패딩 박스 그리고 컨텐트 박스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이제 백그라운드 클립을 이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색상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입혀가지고 한번 내용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하고요. 색상해서 자, 04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탭 키를 눌러서 여기에서 배경, 이거는 이미지입니다. 그죠? 배경 이미지라고 이렇게 주고 여기에서 KO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배경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파일이 아니라 폴더를 만들어서 자, 이미지즈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제가 이미지로 쓸 것을 아무거나 하나를 가지고 올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이미지라고 하면 타일이 될 거예요. 그죠? 타일을 이제 우리가 이게 타일이 아닌데 타일 이미지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짧게나마 복사를 해서 이미지 제가 이거 S 캡처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요거 그죠? 이미지로 저장으로 제가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Alt X를 해서 이거 좀 이미지를 좀 잘라낼게요. 그래서 한 요 정도 하면 한 되겠네요. 그죠? 한 50, 50, 한 이 정도만 복사를 해서 제가 우리 D 드라이브에 어디 갔습니까? HTML 작업에 7장에 이미지즈에 여기에다가 뭡니까?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타일 1 png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자, 바디에만 스타일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스타일 태그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자, 바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여기 있다. 그죠?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URL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미지즈 밑에 타일1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갖다 대보면 자, 요러한 73에서 52픽셀을 들고 있는 애예요.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배경 이미지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노 리핏 뭐 아니면 뭐 쓰면 위치 잡아주고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단순히 이걸로 쫙 깔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로 세로 기본값이 가로 세로 반복이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 안에 다 이걸로 찼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자, 실행을 눌러보면 자, 결국엔 이렇게 다 이미지가 찼죠. 맞습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겠더라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기본값, 이거는 아래 코드는 뭡니까? 그죠? 타일 1.png 파일로 브라우저 전체의 배경을 잡아주세요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좀 흘렀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백그라운드 이런 이미지도 조절을 해보고 포지션 위치도 잡고 뭐 이런 등등의 작업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바로 이어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